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전에는 김백준, MB의 집사로 불렸던 사람이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종합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보셨죠? 발표. 봤습니다. 예.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예상대로 MB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등장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대리인 김백준이 구속되니까 매우 움찔한 것이 아닌가. 그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게 결정적 계기로 보여집니다. 왜 그게 결정적 계기였을까요? 그러면? 네? 왜 김백준 구속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이 김백준 이분은 집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BBK, LK 이뱅크,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MB의 어떻게 보면 그 아바타이면서 또 MB의 그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오늘 MB의 입장 발표는 구속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시는 겁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되니까 이제 이제 더 이상 숨어 들어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국정원 특활비 4억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4억이 결국은 MB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이것을 4억을 받았으면 이게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이 김백준과 김진모 전 검사장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진실을 밝히느냐가 이제 MB 수사의 마지막 고비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냐면 김진모 전 검사장은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날에 그냥 즉각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첫날 이제 진술을 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좀 더 생각해서 오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또 공백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백준 이분은 검찰에서 오라는 날 안 왔죠. 그리고 하루 연기했어요. 근데 그 하루 연기하고 뭘 했냐?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 MB 쪽에서 20명이 모여갖고 대책회의를 했으니까 이 말을 맞추고 온 정황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뭐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에 2억, 2010년에 2억 이렇게 해서 도합 4억을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2010년에 받은 2억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기념물 이런 거 제작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내놔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2억을 받았다는 것은 핑계죠. 그래요. 다른 용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용도죠. 네. 어떤 용도라고 짐작을 청와대에서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MB 비리 특별조사위원 단장으로 있었던 거기서 밝혔던 바로 그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5천만 원 돈다발. 네. 그 2억 가운데 5천만 원이 김진모 전 비서관을 통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김진모 전 비서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는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진모 전 비서관의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윗선은 권재진 민정수석이었고요,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의 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일부 그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자, 그 김진모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윗선이 시켜서 줬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모 전 네, 비서관 그거는 뭐 그냥 스스로가 보도고 사실 확인 아직 안 된 물론 거고요. 그죠. 네. 보도를 기초로 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했다면 김진모 전 비서관도 윗선에 있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은 아니었다고 또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윗선은 국정원이 되겠죠. 국정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음. 청와대 이렇게 되면 청와대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이 돼버리면 권재진 수석도 모르고 이명박 대통령도 모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게 사실이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벌써. 예.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목도 결국은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네. 지금까지 이제 보도를 기초로 이야기를 하면 김진모 당시 비서관도 돈 심부름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비서관급이잖아요. 네. 비서관한테 돈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서관한테 너 이 5천만 원 저 사람 갖다 주고 입마금 해. 네.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입마금 해의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런데 그러면 민간인 사찰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예.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했는데 국정원이 뭐가 답답해서 이 돈 갖다 주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국정원한테 이 돈을 요구했으니까 국정원은 어쩔 수 없이 갖다 준 거고. 그렇죠. 네. 그 일을 시킨 핵심은 청와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 저도 이제 쭉 그러니까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당시 네.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을 청와대에서 조정을 하고 지시한 주체는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고용노사 비서관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진모 당시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 인물은 아니라고 하고 고용노사 비서관실하고 오히려 사이가 나빴다라고 하는 게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이니까 네. 김진모 그 전 비서관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5천만 원을 주고 말고 할 그럴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동기도 없는 것이. 이유도 없고요. 네. 그 지금 얘기하신 포인트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늘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감시하는 곳에서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얘기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검찰이 네. 이제 구속을 시킨 다음에 후속 수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지금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네. 그 점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된 네. 상태에서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캐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네. 관련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최근에 예. 그 다스와 관련된 그 다스에 직접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 네. 그것이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 진술이 증거 능력에 인정을 받는다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뻔한 거죠. 예. 네. 관련해서 김백준 그러면 그 전 기획관이 입을 여느냐 마느냐 이게 또 이제 그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말고 네.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140억 돌려받는 거 이 작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관성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BBK와 그 140억을 돌려받는 문제, 다스의 그 관계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네. 김백준 그리고 김재수 LA 총영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백준은 그 140억을 돌려받는 그 사실은 기획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 기획자다. 네. 예. 네. 그리고 김재수가 실질적으로 실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김재수 뒤에 김백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김백준이 김재수한테 이런저런 그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러면 네. 그 김재수 그 다음 단계의 몸통이 바로 김백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총영사로 발령이 날 수 있느냐 그때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영주권자였죠, 김재수.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런데도 그 무리수를 둬서 그 사람을 발령을 낸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김재수 총영사를 통해서 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그 변호사 비용 그 이외에 140억을 돌려받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의 중간다리 역할을 그분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네. 네. 아무튼 김백준 구속이 검찰 수사의 어떤 그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자 계기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MB가 이 페북에 3일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MB가 오늘 입장을 그 표명한 결정적 계기를 김백준 구속으로 봤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뭐 그 다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 표명 관련해서 이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성격 규정을 했냐면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복, 보수, 괴멸 뭐 이런 단어를 쓴 것은요. 네. 보수를 결집시켜서 이것을 방패막이로 사용해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을 거론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의 분석대로는 오히려 그 거론의 빈도라든지 수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전략을 그렇겠죠.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지금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거기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캘 거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만 불도 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BBK라는 것은요. 네네. 이미 이것이 그 김경준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것은 저는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에서 거론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네. 그거는 그냥 추론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갖다 붙이는 얘기죠. 같은 성격으로 놓고 이야기할 그렇습니다. 정도도 안 된다. 같은 성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그러면 이 BBK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네. 이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집사 김백준입니다. 그러니까 김백준이라는 분이 LA에서 그 이명박 MB의 대리인으로 네.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김경준을 상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소송을 제기한 수사 기록을 미국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네. 그 소송 그 기록을 쭉 보면 처음에는 MB 쪽에서 이 소송 기록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 방배를 안 왜냐하면, 했군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판사가 네. 당신네들이 이 돈을 요구하려면 이 회사가 당신네 거인 것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증 자료를 냅니다. 네. 그랬다가 제가 이제 이 법원 수사 기록 청구를 해서 이걸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모든 서류를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면서 그 회사가 자기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에서 집니다. 결국은 키맨은 김백준이군요.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김백준이 키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스의 네. 실소유주가 MB라고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MB에게 검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법과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시민단체가 뭐 그러니까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그러면 또 MB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이 밝혀지면요, 예. 여기는 적용할 법이 너무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네. 결과를 좀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